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가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이 둘 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거든요. 일단 국채금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1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틀째 진정된 모습이 보여지면서 장중 4.82%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채권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잡아놨던 이들도 이제는 숏 커버링을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금 이 채권을 매수하려는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의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괜찮은 것이죠. 물론 지금 이 금리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이 모습 자체는 향후에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11월 달 FOMC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이 과연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보는 거 이걸 핵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좋은 부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도 증시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으며 코카콜라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고 스포티파이나 버라이즌, 3M 등도 호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코카콜라랑 3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너럴 일렉트 다시 물론 GM 이 자동차 기업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곤 했는데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파업이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외에 좋은 이 발표가 나온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체크를 하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현재 S&P 500 지수 상장 기업 중에서 약 23%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요. 이 발표한 기업의 77%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 마감 후에 다시 구글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당 EPS가 1.55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웃돌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2.99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장점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좀 약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전체가 꺾인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 클라우드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만큼 이 한정된 파일을 계속 갈라치게 하면서 경쟁하고 있구나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타이밍에 밀리면은 점유율을 잘못하면 크게 잃고 그러한 부분이 실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외에 국제유가 WTI 기준 83.74달러로 마이너스 2.05% 하락 마감하였고요.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죠. 채권 혼조의 달러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 AI 의사, AI 헬스케어 이쪽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 만큼 AI 기술에 대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뭐가 사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자, 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당장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손실이 축소되고 4분기에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 차근차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이닉스만의 일일까요? 아니죠.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부터 해서 장비 소재 기업들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아주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역시나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뉴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자연스럽게 이 현대뿐만 아니라 뭐 삼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소 쪽이나 아니면 IT 쪽이나 다양한 곳이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사우디랑 연결이 되면은 향후에 방향성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가 참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된다면 탄소 섬유 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핵심 소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년치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탄소섬유 관련되어 있는 이 효성 첨단 소재에서 바운더리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시장만 조금 풀리게 된다면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EU 쪽에서 풍력 산업 자금 조달 늘리고 허가 가속화 이거 얘기하면서 여기서 뭐 중국에 또 잠식될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관련 시장이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영향을 받는 뭐 CS 윈드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까지도 여러분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만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위기 닥치면은 3% 밑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부터 비구이 위안 이거 디폴트 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3% 아래로 떨어지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중국의 내수 소비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뭐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석유화학 등등등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주 물량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조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 빠진다? 상당히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걸 영업이익률의 이제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이 중남미 지역에서 가뭄이 정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올해 중순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이 추수 시즌이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뭄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곡물 가격 출렁거릴 수 있다고. 최근에 조금씩 곡물 가격 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겨울 이 빙하가 좀 많이 녹아가지고 좀 찬기가 좀 많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이 본격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농업에 안 좋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향후 곡물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올겨울에 그렇게 추운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도 당연히 변동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이 바닥에서 차근차근 방향을 잡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위에 있는 핵심 저항을 돌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충분히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사업 그리고 시장에 통하는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소,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풍력부터 비중이 낮은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은 최근에 EU에서 어떠한 소식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속도 낸다, 절차 줄이고 지원 늘린다. 그러면 이후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풍력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일단 이 내용 괜찮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액화 플랜트 완공이 다양한 기업들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도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 정부 지원한다라고 했고 사우디와 협력을 맺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식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런데 두산은 수소 쪽이랑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핵심 부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네, 이것도 매출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 핫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일정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일단 폴란드 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속도 낼 것이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도 일정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 지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중동 쪽, 뭐 이집트나 사우디 이런 쪽에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한국과 굉장히 이번에 협력을 강하게 맺었다. 그러면 원전 수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 말고도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속도 내고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서유럽 지역에서도 얘기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곧 있으면 착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시간이 매출을 연결시켜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전 생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적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전 자체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이유는요. 너무 비싼 전 세계의 에너지, 그리고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플레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잡히거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그런 게 보여지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에너지 가격은 더욱더 비싸지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인플레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한 이틀 동안이었나요? 이제 가자지구에 본격적으로 진격하는 부분, 속도를 좀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유가 안정 등등 좀 이제 이것 자체가 왜 지금 타이밍에 이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때 가장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대중적인 의견이 뭡니까? 결국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산유국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보다 더 이 발전적인 정상 국가화가 되려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다양한 국가와 친분 관계를 좀 높이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란 계열 이쪽이 고립될 수도 있다.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세요. 길어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길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혹시나 이란을 딸려들게 만든다면 전 세계 물가,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미국에서
그냥 발에 불 떨어져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이란까지 여기에 딸려든다? 그러면 지금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는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이전보다 확실하게 높아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이란 이 두 국가가 천연가스 생산량 1등, 2등 국가입니다. 여러분, 천연가스 가격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원전을 포기한다?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그게 되겠습니까? 당장 정치인들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물가로 인해서 민생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자기들의 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이전에 안 좋게 얘기했더라도 지금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석탄을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후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게 이 정도 확실하게 좋잖아요. 명분까지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 SMR 관련이든 뭐든 이 굉장히 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가격에서 수급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예,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외국인 들어오면 된다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도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현재 위치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비교적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매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만 커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돌파하면 된다? 11선, 핑크색 선, 여기 돌파하면 됩니다. 계속 여기를 못 뚫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냐? 11선 돌파하면 순식간에 이 각도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뀌는 모습 보여지게 되고요. 21선까지 돌파했을 때 위를 향해서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1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안도 심리 가지면서 편안하게 보자. 1단계 생각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1차전으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481선까지 꾸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괜찮은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481선 위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과거에 여기서 자리 못 잡았기 때문에 빠진 건데 자리 잡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면 괜찮은 거죠. 여기 위에는 물린 개미가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이 아래쪽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에너빌리티 맞춰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나쁠 게 전혀 없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는 수급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 계속 보여주면 좋고, 약간만 양이 증가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11선 돌파하면 안도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481선 언저리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정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또 괜찮아가지고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